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1%대 조정받으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 상승불 모두 켜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워싱턴 DC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도시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정치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는 현재 1%대 상승을 유지하면서 53달러 선 돌파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일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좋은 이슈와 이제 관련해가지고 종목별로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또 종목별로 자세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저희가 이 세 가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 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79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역시 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9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 상승해서 52.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바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0.36% 하락해서 1,844.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2162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거의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5일이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어떤 뉴스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저희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 의회 난동 사태로 인해 대형 기술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의회의 난동 사태가 SNS를 통해서 논의가 됐고 또 파급도 커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부족하다라면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을 해오기도 했죠.
미 의회 난동 사태 이후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계좌 중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를 중단시킨 것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편에 들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형 IT 기업들이 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는 규정 등 지금 미국에서는 이 IT 기업들에 대한 특혜 법안이 많은데요. 이 밖에 반독점법 제정이 올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한 이후에 트위터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원이나 증발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장 투자자들이 앞으로 나스닥을 어떻게 볼지 저희가 오늘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와 또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급등세를 포착하면서 자산시장 곳곳으로 버블 징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 없이 막대한 돈을 풀었던 연준은 이런 자산 버블에 맘 편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시선인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서둘러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 지표도 그렇고 연준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준은 최근 자산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서둘러서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연준의 테이퍼링이 당장 올해부터는 시작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의 당국자들은 지금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장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경우에 미국 경제나 자산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연준에서는 상황이 지금 다소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이 개입을 해줘서 이를 멈춰줄 것이다.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개입을 해줄 것이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더 이상 장기 국채 매입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12월에 발표된 FOMC 회의록에서 투자자들에게 테이퍼링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깜빡이를 켜주겠다, 점점 축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바가 있죠. 따라서 연준이 조금이라도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면 그동안 위험 자산 랠리를 지지해준 어떤 힘이 약화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는 곧 주식시장의 붕괴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전문 해석이 있고요. 관련 이슈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모건 스탠리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단기 약세 전망을 접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달러가 단기적일지라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모건 스탠리의 전략 책임자인 매튜 홈바흐가 재정과 통화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약달러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튜 전략가는 미 달러화에 대한 의견을 중립으로 바꾼다면서 달러화가 언제 강세로 돌아설지 그 신호를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꼽았는데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실질 금리나 달러화 가치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금 실질 금리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 역시 90달러 선 지지 바닥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말이 현실화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만나봤고요. 오늘 이슈 중에서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한 네. 이슈는요. 세 번째랑 두 번째 이슈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두 네네. 번째랑 세 번째.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두 번째 이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연준에 대한 돈 풀기가 멈출까, 즉
현재 연준에 대한 자산 매입이 축소될까? 이 말은 즉 테이퍼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연준이 매달 400달러, 400억 불과 추가적인 이제 국채 매입 800억 불, 총 1,200억 불에 대한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를 줄이는 과정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현재 시장 내에서 보게 되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 이후에 현재 연준에서 이루어졌던 현재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이 고가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의 랠리를 만들어줬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게 그냥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양책으로 인해 올라가는 주가 지수니까. 자,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현재 자산 매입에 대한 확대가 힘들고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은 현재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부양책, 즉 현재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자산 매입을 끝을 내야 되고 이 자산 매입 이후에 현재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 이제 정책으로 좀 끌어나가려면은 현재는 이제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슈 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연준이 돈 풀기를 멈춘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달러 지금 상승하는 그림 아니야? 왜냐?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모든 과정에서, 즉 현재 부양책에서 다시 정상화되는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먼저 스탑을 하고 그다음 이제 기준금리, 즉 현재 금리에 대한 조절 속도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로 금리를 현재 2023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 현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인 동결 의사 표현을 보여줬었어요. 자, 근데 23년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갈지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이 값을 유지해 줄지는 이제 그 다음 년도부터 나오고 현재 값에서 보게 되면은 제로 금리 수준을 현재 23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22년 사이에서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매입이 아니라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즉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무조건적으로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사전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자산 매입에 대한 현재 지금 속도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것이 아직은 없다. 현재는 이제 이러한 사전적인 얘기가 나올 때 이후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이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단기적인 약달러 전망에 대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달러에 대한, 즉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하락이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에 대한 자극을 해주고 있다. 현재 그런 시장이죠. 근데 이제 요 근래 금리에 대한 상승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즉 수익률에 대한 증가율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곧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현재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달러가 현재 저점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 10년 국리 같은 경우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1%대 정도까지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현재 지금 이 사이클 내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상승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즉 나스닥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고점 라인들을 달성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하셨을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많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현재 2%대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는 수준이고 2%대 이상 올라가더라도 이해하겠다. 용인하는 상태거든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금리에 대한 사이클도 1.3에서 1.5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채 금리가 현재 2%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나스닥에 대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봤었었는데 현재 계속적인 이제 금리에 대한 레벨이 업이 되는 상황, 즉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5에서 1 정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폭 안에서 이제 이 나스닥과 즉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움직일 것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나스닥에 대한 급락 포인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잠깐 생각을 접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대해서는 연준이 앞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걸 뭐 당장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호를 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세 번째에서는 금리가 1%에서 1.5%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가는 데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알아봤고요. 저희 본격적인 상품별 전략 알아봐야겠죠?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상품별로 전략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상품은 바로 골드가 아니라 오일입니다. 오늘 오일을 먼저 보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상승세가 좀 대단하거든요. 지금 아토마스터가 이 이슈 설명해 주시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52.6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 매수 주셨는데 오늘 53달러 살짝 돌파 나왔는데 앞으로 또 가능할까요? 네, 어느 정도 저는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유가가 51불에서 50불 정도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높은 레벨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이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 부분과 지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도록 하실게요. 자, 차트를 먼저 일단 가져왔어요. 사실 현재 유가에 대한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단순하게 가격대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한 가격대 지지력이 상당히 지금 높은 레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0불과 51불 그리고 전일 가격대에 대한 비중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53불 등까지 지금 고가 라인대를 현재 크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생각이 들겠죠. 유가가 현 시점에서 실물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더 나올 수 있을까? 또 50불이라는 가격대를 지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유가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원인을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유가가 예전 이제 1월 4일이었죠, 여러분들. 잠깐만 PPT 잠시만 스탑하고 잠깐만 말씀 좀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유가에 대한 지지력 자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가격대 비중에서 현재 예전에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월 4일이었죠, 여러분들. JMCC 회의 부분에서 현재 유가에 대한 감산 합의가 한번 합의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연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자, 유가는요, 여러분들 원자재 선물입니다. 그렇죠? 원자재 선물에 이제 에너지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유가는 항상 모든 원자재 선물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원자재 선물에 대해서 유가를 비교해 봤었을 때 다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수급이 높은 상황이고 골드나 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내에서 부양책이 지남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요도가 높은 겁니다. 다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현저히 적은데 가격대를 50불에서 40불 라인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 합의 때문에 그래요. 즉 수요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제어해서 가격대를 현재 30불과 40불 라인대를 초반에 유지를 해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그러면 이 이슈에서 현재 유가에 대한 분석 자체 내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게 돼서 본다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공급량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 키포인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가에 대한 공급량, 즉 이 감산합의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1월 4일 날 한번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현재 증산에 대해서 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산에 대한 확대죠.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산을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으로 해서 투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이날 당시에 1월 4일 날 유가가 급락에 대한 포인트를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월 5일 날 하루가 연기된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진행하겠다. 이때 당시에 이제 대립구도가 하나 있었었는데, 자, 러시아와 저는 딱하게 안 봐요. 사우디 쪽에서에 대한 의견 차이였었습니다. 자, 러시아 쪽은 증산하자. 우리가 마켓이에요. 즉 시장에 대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점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현재는 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반영 이미 45불과 50불대 만들어줬다. 이제는 증산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었었고 사우디는 아니다. 현재는 이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날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증산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데 사우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유가에 대한 가격대가 현재 50불대, 즉 53불 라인대까지 유지가 된 겁니다. 다른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사우디는요, 오펙, 즉 유가에 대한 증산하는 국가 중에서 3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이미 힘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증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사우디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감산으로 인해서 현재 유가에 대한 가격대가 50불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앞에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우디의 서프라이즈 결정으로 유가는 2020년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WTI 기준 50달러, 즉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전 팬데믹 이전 회복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팬데믹 이전 경제 전망치에서에 대한 유가 상승분까지 회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사우디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우디의 영향력을 재평가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펙 증산국에서 보게 되면은 사우디가 35%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유가의 주요 증산국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국가가 현재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영향성을 많이 못 보여주네. 옛날 사우디 같지가 않네. 이런 부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영향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수요 부분에서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유가 시장 한번 우리가 영향성을 보여주게 되면은 추후에 우리가 어떤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현재 회의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망이 이제 가장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의 이런 결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전략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국가 내에서 또는 증산국 내에서 이제 어느 리더로서 하나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발적인 감산이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슈입니다. 이슈. 무조건적으로. 차트 백날 봐봤자 사우디가 우리 자발적인 감산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급락 포인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차트에서 현재 지지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 분석에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체크 안 하고 차트만 믿고 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쪽에서에 대한 이슈, 즉 유가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제가 봤을 때 현재 2이고 현재 기본적 분석, 즉 이슈에 대한 부분이 8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가격대가 51불 정도 지지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두 번째 이유로 봤었을 때는 블루웨이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조지아 상원이 양 당선에서 이제 바이든과 상원은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바이든 행정정부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바이든이 상원이 민주당이 될 경우 바로 이제 연금, 제 개인에게 연금 2,000달러씩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약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공약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걸 왜 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즉 개인들에게 2,000달러에 대한 연금을 주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소비 활발률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즉 소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관점 내에서 유가가 현 시점에서는 50불과 51불 가격대를 상당히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최소 못하더라도 14일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이유로 따지게 되면은 바이든이 14일 날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양책을 연설하는 시간이 가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치에 대한 약간 기반형성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즉 14일 전까지도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오늘 12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이틀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원자재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마치면서 유가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오늘 또 매수 관점을 주셨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좀 매수 진입하면 좋을지 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어제 유가를 차트 분석했었을 때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이제 골드, 나스닥 5일 순서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송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1.60 라인 때 무조건적으로 매수 단가 맞다고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51.60 라인대에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어제 그러셨죠. 네, 마지막 끝났었을 때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맞아요. 없고 이제 네네. 매도 절대 보지 말라는 소리였었어요. 그때 당시 그 하는 말이 이제 지지력이 무조건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상당히 좋은 단가였기 때문에 이제 51.60달러대에서 추가적인 51.50달러에 대한 지지력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일 저점 라인대를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51.50 라인대까지 이제 11시 30분이죠, 여러분들. 어제 네. 제가 방송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에 뱉었던 이제 이야기가 현재 이 가격대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수 들어가라. 매수 봐도 된다. 볼 때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재 51.50 라인대를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고점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어차피 현재 기본적인 분석에서 봤었을 때 유가에 대한 지지력이 현 시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눌림목을 찾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금일 시장에서 유가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조금 볼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뭐 단순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1차적으로 미장이 열릴 때 유가가 한번 흔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즉 우리가 봤었을 때 장 초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 즉 11시 30분부터 11시 40분 내지 안에 가격대가 한번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 가격대죠. 전일 시가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한번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전일 시가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52.60 라인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52.60 라인대 포인트 기억하시고 이 구간대가 현재 1차적으로 일봉에서 볼 수 있는 1차 지지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1차 지지 구간만 있냐, 여러분들? 아니죠.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센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 자리, 당연하지, 이 자리는 괜찮지. 자, 주요 시종가 레인지가 붙어 있는 이 자리죠. 52.30 라인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에서. 제가 오늘 유가가 지지력 부분에서 상승 종가 라인대를 크게 마감해주는 그림, 크게 마감해주는 게 아니라 지지력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네. 아마 미장대 큰 눌림이 나오더라도 52.30 라인대가 깨지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일 시점에서 단순하게 저는 매매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52.60에 한 계약, 52.30에 한 계약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52.45 라인대 포인트 정도. 왜냐면은 이제 나눈 다음에 표준 편차값으로 2를 나누게 되면은 52.45 라인대가 나와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여기 가격대에 대한 확보를 무조건적으로 중요시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에 대한 관점에서 유가가 52.60부터 30까지에 대한 지지력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가장 좋은 지지 라인대, 오늘 매수받기 가장 좀 합리적이네 하는 자리가 52.45 정도. 네, 이 가격대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 지지 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2.60 라인과 52.30 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값인 52.45 라인 한번 매수 오늘 들어가 보면 수익이 좀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스닥이 보합권이긴 보합권인데 강보합권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904선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도 매수 나왔네요. 자, 나스닥은 어제도 주셨잖아요. 네네네. 어제도 나스닥이 아마 그때가 이제 890 라인대였던 것 같아요. 네. 890에서 매수를 이제 대응해라. 단가 자체가 좀 상당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제 1차 포인트, 2차 포인트까지 제가 자리값을 드리면서 대응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미장이 열리고 나서 장초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일봉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관점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나스닥이 고가갱신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눌림 시점을 타겟을 잡고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즉 매수에 대한 관점을 아이때까지도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트적인 분석에서만 따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바이든이 14일 날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양책에 대해서 연설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연설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개인당 2,000달러에 대한 제공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소비 심리에 대한 자극심을 끌어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요, 현재 오늘 12일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든이 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일까지 아마 지지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전일에 이제 장대 음봉 저점 깨졌다 이런 음봉이 나오더라도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그림 자체가 나올 수가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890 라인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전일 종가 보게 되면요. 890 라인대 못 넘었어요, 여러분들. 890에서 종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력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만큼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현재 어떤 관점을 가져가셨을 때 차트는 조금 뒤에다 보시고 현재 시장에서 앞부분,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슈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14일 날에 이제 바이든이 뭔가 부양책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차피 긍정적인 시너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에서 이미 기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틀 앞둔 날에 시장이 이 기대감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나오더라도 14일 날에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즉 지지율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는 깔고 가세요. 일단 오늘 나스닥도 매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일 주요 단가 안 깨졌어요. 890 라인대에 대한 종가 라인대가 아직까지도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전일 하락분에 대해서 오전 장세와 오후 장세가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휴식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휴식기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장세 내에서 과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과열은요.
크게 매수분이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과매수라고 하는 거고 주가 내에서 크게 하락했었을 때 심체, 즉 어떻게 보게 되면 과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주가가 하루 진폭량이 평균치보다 2~3배 정도 클 때 그때를 과열 또는 침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날 시장에서는 조금 전일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열을 많이 줬다. 조금 풀어가자. 오늘 조금 이제 한번 기다려보자. 좀 휴식 좀 하자. 회복 좀 하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 이제 휴식기, 이제 조정 캔들이라고 보는 건데 일단 오늘자에서 장 초반 이제 오후장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오늘 진짜 뭔가 전일 하락분이 나왔는데 지지를 해줄 거면 아마 이 캔들, 즉 징폭이 없는 십자봉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즉 진폭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요 이제 단가들 체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가격대가 너무 세게 붙어 있어가지고 자 예전에 가격대 중에서 제가 이 캔들 거래량 하나만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캔들을 볼 때 거래량을 상당히 좀 유심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나스닥이 고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한번 이루어졌었을 때 예전 고가 라인대를 찍고 음봉 마감을 보여줬던 캔들이 있죠. 즉 신기한 거예요. 고가 라인대를 찍어주다가 저점 라인대가 시원하게 밀어주고 음봉 마감으로 끝났네 장세가. 하락에 대한 시작인가? 약간 이런 식의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 시가 라인대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 당시.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12,880 라인대 그래서 제가 890 라인대 드린 거거든요. 여기가 그때 깨지기 힘들다. 관점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캔들 돌파가 나오고 나서 전일 지켜준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 대한 지지값을 현재 890 라인대로 보고 있는 거고 현재 전일 이 캔들 있죠. 금요일자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를 단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920에서 890 레인지 폭에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진폭 여기 줄 가능성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가 중에 이 구간대 또는 이 구간대가 이탈에 대한 관점이 나와 주어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미장이 지금 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장세 단기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오늘자 조금 주요로 보고 있는 포인트 자리가 이제 890 라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920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조금 어림잡아서 924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 초반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여러분들 나스닥은요, 미장이 열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 라인대가 장계장이 열리는, 즉 7시나 8시에 열리는 시가 라인대도 중요하지만 장 초반에 열리는 시가 라인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미장 시가에 대해서 현재 12,900 라인대로 시작을 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단가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924 라인대를 한번 찍고 내려왔었을 때 아마 이쪽 시가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움직임 아까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주요 저점 라인대라든지 주요 현재 진폭에 대한 상단가, 하단값을 유의하게 보시면서 네, 이탈 관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920에서 일단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올라오고 일단은 있네요. 모르죠, 여러분들.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노심초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924까지 현재 레인지 포인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네. 과연 24 라인 터치할지. 네, 볼게요. 네. 24 올라오네요.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고 20 라인 돌파했습니다, 지금. 네, 살짝 돌파한 그림이죠. 자, 이때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자, 지금 제가 옛날에 그물망 차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물망 단가가 일봉 단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네요. 자, 1분봉 저항대는 933 라인대. 일단은 920 라인대 돌파하더라도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저항값은 2개 정도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24랑 933. 매도로 보기에는 여기 단가에서 1차, 2차 매도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매도요. 네, 왜냐면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매도 한번 들어가 볼까?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그냥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 괜찮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선물은 양방향이니까.
자, 일단은 진폭 레인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오늘 장 초반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일 변동에 비했었을 때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자, 920 라인대에서 지금 계속적인 가격대 싸움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돌파할 거야,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 돌파한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볼 것 같긴 해요. 아니면 하락 돌파 이후에 추가 저점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당시에 대한 890 라인대 이탈 이후 매도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럼 920 라인 돌파를 하면 얼마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1차적으로 단기간점이 진짜 단기간점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네, 정말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936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6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설명 끝나셨으면 제가 본장 개장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시고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장 개장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6%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1%, 나스닥은 0.3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13,080포인트 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역시나 지금 속보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여전히 상품들이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 상승폭을 약간 키워가고 있습니다. 0.09% 상승해서 3,795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27% 상승해서 12,928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상승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0.9%대 상승 보이면서 52.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26% 하락해서 1,84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7% 하락해서 1.2171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니까요. 아토마스터님께서 자꾸 어제부터 돗자리를 까셔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20라인 돌파하니까 30라인까지 또 터치하고 지금 양봉, 음봉 그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34포인트. 네. 사실 근데 이제 저항대 포함이다 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실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네. 별로 되지도 않은 진폭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오늘자에 대해서 진폭 관계가 저는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장세가 이제 좀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변동성을 상승 부분으로 충가적으로 끌어줬을 때 올 매수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장세 대응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돌파에 대한 확실한 단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제일 좋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한 트레이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돗자리를 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단가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냥 902라인대 정도 매수 단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장 시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5분 정도 가량 이제 단가 자체를 그 시가 부분 위쪽에서 놀아줬기 때문에 눌림하락식 미장 시가 쪽에서 지지율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하나 스킬인데 하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수 타점을 좀 공략을 하면은 900라인대, 902라인대 초반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토 동자라고 하시고 있는데 자 902포인트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상품도 알아봐야겠죠. 네, 골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골드가 오늘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11시 6분쯤에 하방 잠깐 터치하고서 지금은 조금 상승 보이고 있는데 1845라인입니다. 자,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매도 나왔습니다. 자, 골드 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골드 매도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지금 지지 나온 건 여러분들 차트 1분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이제 금요일자에서 1월 8일 날 금요일자가 이제 큰 음봉 한 번을 그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거래를 한번 텅 터지고 나서
자, 그런데 오늘자 골드 저가 라인대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자, 저가 라인대가 1835.8 라인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캔들 종가 라인대가 현재 1835.4 라인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지율이 현재 이 캔들 종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835 라인대부터 1834 라인대에 대한 지지 가격대가 이탈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저점 라인대 갱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골드가 지금 막 전일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막 도지 캔들이라 해가지고 큰 하락 이후에 막 십자봉이라든지 하나의 망치형 캔들로 나와가지고 거래량 어느 정도 있고 와, 큰 음봉 다음에 도지형 캔들이라고? 와, 십자봉이라고? 야, 이거 추세 변곡에 대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현재 바이든이 자,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000달러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규모 부양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럼 이러한 재정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연준의 국채도 있겠지만 매입 그것도 아닌가요? 있지만 현재는 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는 현재 이 관점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국채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채량을 늘리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국채를 늘린다? 공급량이 늘어나겠네요. 자, 국채에 대한 가격대는 어떻게 되겠죠? 떨어지겠죠. 네. 자, 그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국채가 현재 가격대가 떨어진다? 근데 시장에서는 현재 1%대까지 금리 수익률이 올랐죠. 네. 자, 근데 현재 예견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또는 연준에 대한 시사점에서 1.5%까지 금리에 대한 수익률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0.5%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현재 시장에 대한 시점인데 네. 자,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채 10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골드? 아작이 나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아작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골드가.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관점이랑 좀 골드에 대한 관점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골드가 이만큼 상승폭 줬었을 때 달러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비교해 보세요. 지금 과연 골드가 달러에 영향을 받았었을까, 안 받았었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는 현재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포커스는 무조건적으로 국채에 대한 부분, 즉 수익률과 가격에 대한 부분에만 포커스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시장 상황에서 1.5%까지 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골드가 저기서 고가 라인대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반등만 줬다가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매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골드가 현재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대가 이 캔들 종가 쪽이고 왜 지지를 받냐면은 전일 종가 라인대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지지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파동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저점 라인대를 찍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깨지면 급락이에요. 또 한 번. 자, 그래서 가장 현명한 골드 트레이딩 여러분들 저 골드 한번 할 때마다 200티, 300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인데 골드 트레이딩 관점에서 35 라인대랑 34 라인대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다시 매도 잡으세요. 한번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에 대한 관점을 1차 기준점,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점이 뭐냐면은 34, 35 라인대 깨지면은 매도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34, 35 라인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아닙니다. 지지율을 그때 네. 지금 이미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 저점 라인대를 35.8 라인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때 이탈 시에 추가적인 하락 저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탈하는지 그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지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토마스터님 보내기 전에 방송 외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